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받고 상승 출발한 우리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조금 방향성을 찾지 못했지만 우리 코스피 시장은 3,260선도 지지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다시 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천선은 지켜내고 있는데요. 0.28%의 약세를 보이면서 1,008선의 거래를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0.66%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3,262선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SK하이닉스는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만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카카오의 상승세는 오늘도 무섭습니다. 2.58%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만 9천 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가운데 현대차의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3.6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4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약 바이오주인 두 종목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은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움도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도 낙폭을 보이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 많이 올랐던 탓에 시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5% 가까이 빠지면서 7만 1,000원에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고요. HIB도 3%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JENM과 SK머티리얼즈는 강보합권에서 또 스튜디오 드래곤은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의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 또는 대장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10만 원을 넘보던 주가가 어느새 7만 원대 하락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최근 보름 동안에도 2조 원이 넘게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는데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추세지만 삼성전자는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4분기부터 하락하면서 3분기 피크 이후에 실적이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 약세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가 되면서 주가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성장주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최근에 조기 긴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준의 긴축은 실물 경기 둔화를 촉발하게 됩니다. 이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성장주를 저가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질 겁니다. 카카오는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시총이 7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이어서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의 이제 시총 자리를 내준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자회사 가치가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 더 매력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을 매수 후 목표 주가는 4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의 카테고리는 계속 확장이 되는데 각 사업에서의 가치 반영이 상대적으로 낮게 반영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 네이버는 또 이베이 코리아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해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베이 코리아 지분 일부 인수 등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인수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에 박차를 가하면서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배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공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를 하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서의 전략적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거기에 2분기 실적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만큼 주가 오늘 잘 가지고 있는데요. 기아의 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2.5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만 원 조금 아래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투자한 영국 바이오 기업에 셀트리온 오너 2세가 이사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이 익수다 테라퓨틱스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게 된 건데요. 서 의장은 익수다 이사회 멤버로 앞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은 미래에셋 그룹과 함께 익수다에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 단계별로 조건이 충족이 될 경우에 투자를 늘려서 익수다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업체들이 올해 2분기에 호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증권가의 관측에 힘을 받은 건데요. 포스코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2%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4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포스코 강파는 더 좋습니다. 10%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진 모습이 나타나면서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생활건강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LG생활건강에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루 만에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저 부담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그 우려감이 선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중국의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6.19 쇼핑 축제를 통해서 중국에서의 매출 회복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탈모 치료기기 핵심 기술 고도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재림 성형외과 연구진과 탈모 치료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하면서 고도화에 더욱더 나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0.62%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15만 9,500원에 종가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 보겠습니다. 주가는 강부하권에서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사회이사 보수 지급을 위해서 자사주 500주를 장외 처분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한 주당 32만 1,000원이고요. 처분 총액은 1억 6,050만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시젠을 보도록 할 텐데요. 시젠은 중동 현지 법인이 아부다비 정부 소유 헬스케어 전문기업과 이동형 현장 검사실을 중동과 또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스테이션을 선보였는데요. 모바일 스테이션은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채취부터 분자 진단 검사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검사 시설입니다. 다음으로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유럽과 미국에 GMP 수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업체인 SNC 라발린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인간 히알루로니 다제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젤까지 보겠습니다. 식약처가 휴젤에 과징금 2억 7,1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보틀렉스 제조 과정에서 기준서나 지시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서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에 가름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휴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렇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까지 함께 하셨고요. 우리 시장은 오늘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줬는데요.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의 종가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터치를 하면서 지금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도 52주 신고가는 경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영국 타이어 전문지 타이어프레스가 발표를 한 2020년 글로벌 리딩 타이어 기업 순위에서 6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7%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량도 꽤 많이 터진 상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57,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타이어 기업 순위에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6위를 차지를 했는데 피렐리를 제치고 지난번보다 한 계단 상승한 6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렀던 이동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타이어 수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도 이런 수요에 힘입어서 서프라이즈 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 갈팡질팡하는 장세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면서 장중에 켜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마감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71%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3,263.8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고가까지 찍더니 이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그래도 우상향 추세가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카카오는 2.58%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5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네이버는 1% 넘게 빠지면서 39만 1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8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엇갈린 양상이 펼쳐진 가운데 현대차의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3.43%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LG화학도 2%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세트리온에서는 지금 파란불이 켜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섬유의복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12%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와 철강 및 금속, 건설업종은 2%대 강세 흐름을, 또 증권업종은 1% 넘게 올라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지수가 좋았던 만큼 하락한 업종은 두 가지 업종밖에 없었습니다. 의약품 업종에서는 1.17%의 약세가, 또 비금속 광물에서는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102억 원, 개인 투자자는 3,354억 원 순매도에 나섰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3,190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어땠는지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도했다면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종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에는 어떤 불이 켜졌는지 보니까요.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011.56포인트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루 동안 흐름이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같이 보니까요.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은 횡보하는 장세가 조금 펼쳐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 가장 고가를 찍었고 이후에는 조금씩 회복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 종목들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 어떻게 맞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과 펄어비스는 부합 마감을 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2.11%의 약세를 보이면서 20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마감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코스닥 시장 마감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시제는 4% 넘게 빠지면서 조금씩 이제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HLB도 3%대 낙폭이 관찰이 됐습니다.
빨간불을 켜낸 두 종목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땠는지 상승한 업종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굉장히 강한 모습 그래도 보여줬습니다. 4% 가까이 올라주면서 지금 거래를 마쳤고요. 오락문화 업종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제약업종에서는 0.59%의 상승률이 기록됐고요. 기계장비와 섬유의료 업종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한 업종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유통업종이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1%대 약세를 보였고요. 기타 제조와 인터넷 업종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와 통신서비스 업종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946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280억 원을 정리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2,278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2거래를 연속 매도했지만 개인 투자자는 2거래를 연속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대 시장은 오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형인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한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코스닥 역시도 천스닥을 유지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장세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